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교수인 의사가 간호사에게 원치 않는 구애를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스토킹 수준의 문자 폭탄은 휴일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간호사인 20대 A씨. 3년 전 40대 의사인 교수가 담당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업무를 빌미로 시작된 연락이 어느 순간 사적인 만남 요구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교수의 차량으로 불러 해외 학회에 같이 가자고 하거나 부서 회식이 끝나면 단둘이서 2차를 가자며 몰래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웃는 모습은 언제 봐도 좋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답장하지 않아도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는 주말과 휴일,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연락이 오고 바다 보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퇴근 후에도 연락이 오고. 교수의 집요한 연락은 3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직장 상사인 탓에 신고도 못한 채 견뎌야만 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거절이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교수는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근무 강도가 높은 부서로 인사 조치하겠다며 압박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부서 이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A씨는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락의 반복성이라든지 지속 기간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보여서 충분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교수와 간호사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산불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지난 봄 합천과 하동에서 대형 산불을 겪은 경남은 올해부터 광역 전문 진화대 운영을 강화하는 등 산불 대비에 나섭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119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자치단체와 산림청 진화대가 초기 진화에 나서고 소방차는 민가로 내려오는 불을 막습니다. 사천의 한 야산에서 산불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입니다.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거창과 산청 등 경남 7개 시군 등을 관할하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도 다음 달 산불 대책 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깡오프 헬기의 1년 점검 등의 정비를 수행하였고 산불 감시용 드론의 작동 점검 그리고 소형 헬기의 산불 진화용 물탱크를 장착하는 등 대비를 마쳤습니다. 경납고에서 헬기를 꺼내 점검하고 실전 같은 진화 훈련도 반복합니다. 이 산림청 헬기는 5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 물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 훈련과 정비를 통해 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초기 진화의 관건입니다. 올해 경남에서 난 산불은 54건, 피해 면적은 330여 헥타르로 평년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지난 봄 합천과 하동 대형 산불 영향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별도 훈령을 제정해 광역 산불 전문 진화대에 지휘 감독 권한을 강화합니다. 경남도지사 판단에 따라 시군 진화대를 인근 지역에 급히 투입할 수 있고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규정을 마련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근 시군에 있는 진화대원들이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농작물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나는 걸 막기 위해 용농부산물 안전처리에 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서는 주민조례 발안 제도. 창원 지역 첫 주민조례인 급식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집니다. 이 주민조례가 창원과 거제에서도 잇따라 추진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급식소 노동자들.
경남의 학교급식소 노동자 가운데 580명, 20% 정도가 폐 이상 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의 첫 주민조례인 급식노동자 건강증진조례안이 창원시 의회에서 수리됐습니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수는 창원 지역 18살 이상 인구 150분의 1인 5,810명, 6,200여 명의 서명이 인정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 수리안이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급식소 노동자 건강권이 주목받으며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 등 민간 급식소는 사실상 사각지대였습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급식소 종사자 건강 증진 계획, 질병 진단과 예방 사업 등을 하고 민간에 개선 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2021년 별도 법이 만들어진 뒤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든 경남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흔쾌히 다 이제 서명해 주시고 공감하시고 옆에 분들한테도 같이 서명하라고 또 얘기도 해주시고. 경남에서는 또 창원의 무상교통 지원조례, 거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진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구권을 주민에게 부여해놓고 좀 과거보다는 요건을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놨다. 원내 진입하지 못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민조례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영역 확대에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번 주말 창원에서는 현대무용의 거장 안은미 안무가와 평범한 할머니들이 선사하는 막춤 무대가 선보입니다. 또 통영에서는 경쟁작과 초청작 20편이 상영되는 첫 영화제가 열립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과 과수원, 어시장 생선 가게와 차가운 바다. 억적같이 살아온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 모습 그대로 흥겹게 춤을 추는 할머니들. 고단함을 잊은 유쾌한 몸짓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 조명 아래 전문 무용수들과 함께 숨겨왔던 길을 발산합니다. 10년 넘게 전국을 돌며 할머니들의 막춤을 기록해온 안은미 컴퍼니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가 창원 3.15 아트센터를 찾습니다. 창원에 사는 70살 이상 할머니 12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늙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나도 더 늙기 전에 그런 무대에서 막춤 한번 춰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해외에서도 50여 개 극장과 축제에 초청됐습니다. 한국 역사의 근대사를 담고 있는 어머님들의 몸을 바라보는 공연입니다. 그분들이 지내온 역사, 그것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명선은 남한에서 부활의 교리를 믿게 되고 경남 고성에 정착합니다. 대서양에서 한 어선이 고립된 펭귄 가족을 구출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불행이 닥칩니다. 첫 번째 통영영화제가 사흘 동안 통제영 거리 등에서 열립니다. 통영 영화의 역사를 보면 100여 년 전 복례극장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영화의 맥을 잇고자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레드, 블루가 주제인 첫 통영영화제의 개막식 사회는 배우 이필모 등이 맡고 경쟁작과 초청작 20편이 상영됩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11개 업체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G 모빌리티와 KG 스틸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700억 원 규모로 전기차 부품 제조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고 주식회사 터루는 사천 남일대 리조트를 인수해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모두 11개 업체가 경남에 6,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는 지난달 경남의 수출이 3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수출 증가는 승용차가 주도했고
냉장고와 항공기 부품 수출도 30%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 8월에 이어 2달 연속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무역 수지는 12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41억 원으로 옛 대우조선해양 실적까지 포함하면 2020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3% 증가했습니다. 현재 3년치 일감을 확보한 한화오션은 올해 거제 조선소 1도크에서 LNG 운반선 4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자 남명 조식 선생의 수제자였던 내암 정인홍 선생 서거 400주년을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이 오늘 합천군 가야면 내암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정인홍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과 함께 합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낙동강 서쪽을 방어했으며 남명 조식 선생의 수제자로 이후 남명 학파를 이끌었습니다. 72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이 오늘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은 위령사와 추모시 낭송 등으로 진행됐고 추모식 이후 유족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노동자 민중 총궐기 투쟁 참여를 도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위기 심화와 복지 후퇴 등 민생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어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까지 2km를 행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